안녕하세요. 생활과 법률 오늘 첫 수업 시작합니다. 어, 저번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어, 저번 시간에 보면 이 실권의 법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설명하다가 이제 끝냈는데요. 실권의 법리란 거는 권리를 잊어버린다 뜻이죠.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오랫동안 그의 권리를 공무원이 행사하지 않았을 때, 이거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이 이미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끝나잖아요. 이미 행정집행도 끝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불구하고 몇 년 후에 연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어, 인정하게 됐다면, 추인하게 됐다면,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한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신의성실 원칙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말한 것을 내가 믿고 했다. 공무원의 말을 믿고 내가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인과관계. 인과관계. 여기서 말하는 인과관계라는 건 뭐냐면 어, 이 공무원이 말을 했어요. 이 공무원. 이 공무원이 말하거나 행동에 대해서 믿고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결과가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말한 말을 믿고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돼서 인과관계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신의 성실, 신의를 믿고 성실하게 따랐다. 여기에 대해서 보호해 줘야 된다. 따라서 이걸 믿고 했던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그 권리의 능력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실권의 범위라고 합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춘천시장은 해석 허가 기간이 만료됐어요. 산에서 돌을 캘 수 있는 허가 기간이 만료 후에 돌아가신 분에 대하여 돌아가신 분이란 거는 이제 그 사업을 했던 분에게 법구 명령, 이거를 채석장을 돌로 캐고 나서 이걸 메워놔라 하고 법구 명령을 하였으나 이 사람이 이제 어, 법구 명령을 받은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그 명령서가 되돌아오자 망인의 돌아가신 분의 상속받은 분이 이제 조옥순이라는 분이거든요. 이 조옥순에게 법구 계획서를 법구를 어떻게 할 거냐,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어, 처음에 조옥순 씨에게 법구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 망인의 상속인인 우봉재 등으로부터 수차례 법구 연기 요청을 받고, 우봉재 씨가 이제 이거를 금방 할 수 없습니다. 잘 몰랐던 거고, 이 복구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고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복구 계획을 연기하였을 뿐,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피고 춘천시장이 복구 명령을 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춘천시장이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의 복구 명령이 실권의 법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즉, 이제 그림으로 설명한다고 하면 춘천시가 처음에 춘천시가 이
돌아가신 분, 원래 이제, 그, 원, 그 사업체, 원, 원 사업체 대표, 원 사업체 대표에게 채석장을 이제 다 했으니까 복구하세요라고 명령을 내렸죠. 복구.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시니까 이 대표자의 부인, 아들이 있겠죠, 아들. 부인에게도 다시 계획서를 내라. 아들에게도 내라고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지시를 받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또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권의 법리로 볼 때는 다 지시했고 답변도 받았기 때문에 실권의 법리에 따라서 권리를 잃어버릴 만한 그런 인과관계가 없다. 이분들은 다 이 돌아가셨어도 이 상속인들이 다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실권의 법리에 따라 연기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실권의 법리란 건 뭐냐면 아무 연락을 하지 않다가 또 그거를 믿고 이분들이 했다면 실권의 법리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은 춘천시청에서 다 연락했단 말이에요. 그 상속인에게도 연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거를 연락을 했는데 따라야지 되죠. 연락이 없다면 믿고 지냈다면 실권의 범죄가 인정되지만 이미 다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야 되겠죠. 이거는 실권의 법리가 적용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평등의 원칙. 우리가 이제 법을 집행할 때 이 평등의 원칙은 되게 중요합니다. 헌법 11조, 나이, 성별, 경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등의 원칙은 당연히 적용돼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평등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국민은 공평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 헌법 11조.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종 법률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가 모든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법 적용이 권력자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가진 자에 의해서 법이 움직인다면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평등의 원칙. 행정청이 이제까지 영업시간, 영업 제한 시간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행정사무 처리 기준에 따라 되풀이하여 시행한다면 모든 사람은 그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는 것도 모든 국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행정의 자기 구속. 자, 이게 뭐냐면 행정청도 이런 행정청도 이 행정청도 법에게 구속되는 거죠. 기속. 이거를 행정청 기관이기 때문에 기속이라는 표현을 쓰죠. 기속. 구속이 물론 자기 구속이라는 의미는 어, 자기 기속과 같은 의미죠. 사람은 법에 구속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행정청은 기관이잖아요. 기관. 기관은 법에 기속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같은 의미인데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라는 것은 행정청은 법에 기속이 되기 때문에 행정청도 모든 국민에게 법대로 해야 되고 행정청 자신에 대해서도 법의 지배를 받는다. 법에 기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 행정의 자기 기속의 법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 평등하게 적용되고 비례 원칙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법은 비례 원칙이 뭘까요? 비례 원칙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적합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적합. 그 다음에 상당성, 상당해야 된다. 상당성이라는 의미는 비례의 원칙과 같은 의미예요. 그냥 상당성 하면 비례의 원칙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필요성, 필요성이라는 건 뭐냐면 필요하다. 즉 필요한 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강목으로 덤벼들었는데 나는 식칼을 가지고 대항한다. 나는 총을 가지고 대항한다. 이거는 맞지 않죠. 상대방이 강목을 갖고 가지고 제 공격하려고 그러면 강목이나 방패나 그런 거로 대항을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보다 센 장검, 그 다음에 총으로 막 쏴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어, 상대방에 맞게끔 거기에 공격에 맞게끔 하는 게 필요성, 즉 최소 침해, 상대방의 침해를 적게 해라. 이게 필요성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비례 원칙은 볼게요. 경미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단이 동원되는 것을 금지한다. 즉 과잉 금지의 원칙이다. 아, 쉽게 표현한 거죠. 이게 뭐냐면 참새를 잡는데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장도로 막 참새를 잡겠다. 또한 참새를 잡는데 제가 표현을 좀 갑자기 했네요. 모기를 잡는데 큰 이순신 장군의 칼을 휘두르고 모기를 잡는다. 뭐 참새도 참새도 같은 얘기죠. 참새도 뭐 이렇게 뭐 장검을 쓴다가 맞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기를 잡는데 장검을 휘두른다. 참새를 잡는데 대포를 쏜다. 비둘기 한 마리를 잡는데 대포를 쏜다. 맞지 않죠, 그죠? 즉 거기에 맞게끔 공권력을 동원해라. 그게 비례 원칙이죠, 그죠? 그래서 공익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유용한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적합해야 된다. 거기에 적합하게 해라.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 침해가 가장 작게 이루어지는 수단. 거기에 맞게끔 해라. 그게 필요성 원칙이죠. 적필, 적합성, 필요성. 즉 필요성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했듯이 최소 침해, 최소한 침해가 적게 해라. 모기 잡는데 큰 칼 휘두를 필요 말고 모기 잡는 데는 다급파리처럼 된다. F킬러 뿌리면 된다. 참새 잡으려면 참새 소총이나 이거 뭐죠 이거 그 옛날에 쓰는 그 도구 그런 거를 써서 참새를 잡아라. 대포까지 쏠 필요 없다. 작은 소총이나 엽총이나 또 우리 그 아이들이 갖고 놀고 있는 돌멩이 넣어서 이렇게 참새 쏘는 거 있죠? 그런 공구용품을 써서 잡아라. 과하게 쓰지 말아라. 이 뜻이죠. 이 필요성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방금 전 상당성 원칙 얘기했죠. 상당성 원칙은 비례 원칙과 같은 얘기다. 상당성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예요. 저는 뭐 협의의 비례 원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당성 원칙이나 비례 원칙은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공익상의 필요와 상당한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협의의 비례 원칙 또는 비례 원칙, 상당성 원칙을 같은 얘기다. 그래서 우리는 비례 원칙 하면 첫째, 적법해야 된다. 필요한 만큼, 최소 침해, 상, 협의의 비례 원칙, 상당성의 원칙, 적필상 이렇게 하죠, 그죠? 다음 볼게요.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본 판례가 있죠. 뭐가 비례 원칙을 위반했냐 볼게요. 주유소 영업 양도인. 양도인이란 건 뭐냐면 돈 받고 양도란 거는 그냥 양도 없거든요.
돈을 받고 권리를 넘기는 거예요. 주유소 영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허가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아야 되겠죠. 돈을 받고. 그래서 양도인은 팔잖아요. 돈을 주고, 그죠? 양도는 돈을 받는 겁니다. 양도. 주유소 영업의 양도인, 돈을 받고 넘긴 사람이 등유, 석유, 등유가 섞인 휘발유를, 즉,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 이를 양수한, 양수, 양도인이 있으면 양수인이 있겠죠. 그죠? 양도, 양수, 이렇게 나누시죠. 그죠?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권한을 인도받았죠. 주유소 할 수 권한. 그래서 양수한 석유 판매 영업자에게 전 운영자 양도인, 즉 이 양도인이 석유하고 섞어서 유사 휘발유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발됐으면 영업 정지가 나오겠죠. 근데 이 양수인은 몰라. 억울하잖아요. 그죠? 억울하단 말이에요. 억울하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이 양수인이 이렇게 억울하게 돈을 샀다면, 돈을 주고 받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배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운영자인 양도인의 위법 사유를 들어 사업 정지 기간 중 최장기 6월, 6개월이란 거는 6개월의 영업 정지를 양도인이 숨기고 팔았어요. 자, 6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이 석유사업법에 하여 실현시키고자 하는 공익 목적의 실현보다는 양수인이 있게 될 손실이 훨씬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업하는 사람이 한두 달만 문을 닫아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돈을 주고 주유소를 인수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권리금이라든지 돈을 지불하고 인수받았고 대부분 주유소를 몇십억에 사면은 빚으로 많이 하거든요. 한 달에 이자가 거의 정케는 뭐 800에서 2천, 3천만 원까지 돈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5개월, 6개월만 쉬어버리면 1억 12, 1억 2천, 2억 정도 빚을 진단 말이에요. 그럼 망한다는 건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빚으로 해서 그걸 인수받아서 하려고 딱 보니까 양도인이 6개월 영업정지를 받으니까 팔아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양수인이 그것도 모르고 6개월 동안 문을 닫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례는 양수인은 아무것도 모르지 않았냐. 이 양도인이 처벌돼야 되고 양도인이 결정을 받아야 될 걸 뭐 왜 고스란히 이 양수인이 다 받느냐. 이 양수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선량한 사람인데 6개월 동안 그 인수했고 6개월 동안 피해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건 우리가 양도인이 잘못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지 선량한 양수인을 벌하기 위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양도인이 그렇게 했다면 양도인에게 과태료나 벌금을 물리고 처벌을 시키고 양수인에게 굳이 영업 정지까지 할 필요 없다. 이분은 정말 아무 관계가 없고 선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그런 피해를 줄 이유는 없다. 이렇게 판결한 거죠. 저는 이 판례가 맞다고 봅니다. 이 판례는 맞다고 봐요. 정말 양도인이 아는 사람에게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에게 거짓으로 이걸 양도했다고 그러면 양수인도 나쁜 사람이거든요. 처벌돼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조사해서 볼 때 양도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은행에 빚도 내고 해보려고 이걸 모르고 왔다고 그러면 법은 선량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게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짜고 쳤다면 안 되지만 이 판례처럼 선한 목적으로 인수를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 법은 보호해 줘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만화 우리가 자주 보죠. 만화
사실을 모르고, 즉 우리가 이제 만화도 등급이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만화가 있고 성인들이 보는 만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만화 가게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즉 청소년들은 안 됩니다라고 그 만화를 지정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도서 대여업자, 즉 만화방, 도서 대여란 거는 만화 책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죠. 이 고시된, 자, 고시란 거는 고자가 공고하다, 알리다. 시, 여러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알 수 있도록 고시한다, 알려준다. 눈으로나 광고로 듣고 보고 듣고 해서 알 수 있도록 알려준다. 게시한다. 어, 널리 볼 수 있도록 게시로 공고한다. 인터넷이나 시청 앞에나 게시를 하죠. 근데 꼼꼼히 별로 안 보잖아요. 그죠? 뭐 고시하더라도 꼼꼼히 볼 국민들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사업자들은 이걸 준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즘 고시하는 게 행정기관 앞에나 인터넷 고시를 해요. 근데 시골이나 이렇게 낙오된 분들이 그거를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자, 고시일로부터 8일, 일주일 후에 청소년에게 만화를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분도 도시에 있는 분도 시골에 있는 분도 왜 우리가 고시했는데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너가 왜 만화를 빌려줬나고 따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따지면서 도서 대여업자에게 금 700만 원의 과징금, 과징, 과징이라는 거는 징계성질의 돈을 부과하는 거예요. 너 혼 좀 나와. 너 700만 원 과징금 내. 너 돈으로 내가 혼내겠어. 너 재산 내놔. 월급 받은 거 700만 원 내놔. 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 도서 대여업자에게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만화를 청소년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금지 의무의 혜택을 탓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 왜? 시골에 있는 분에게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알고 이거를 우리가 안 빌려주냐. 차라리 만화책에 18금 청소년 관람 안 된다고 아예 찍혀 나오지도 않고 이미 배포해서 보고 있는 만화책이고 나이 제한도 없는 만화책인데 일주일 후에 고시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대체. 뭐 한 달 정도는 시골 같은 경우는 거의 개시된 지 한 달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일주일 됐다고 해서 어떻게 하냐. 즉 우리는 이런 꼴이다. 오늘부터 임하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 처벌하겠다. 이게 맞는 거냐? 현실이 안 맞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죠? 그래서 법원에서 보니까 곰곰이 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아니 시골에서 어떻게 이걸 알지? 이분 말도 일리가 있다. 너무 빠르다. 일주일이면 빠르다. 해서 이거를 너무 과하게 시간을 잡았다고 해서 법원은 재량권의 이탈이다. 남용한 거다. 이렇게 해서 재량권의 이탈 남용으로써 뭐한다? 위법하다. 이렇게 본 거죠. 위법하다. 너무 심했다. 세 번째,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유죄가 우리가 이제 이게 뭐냐면 검찰이나 경찰은 이 기소가 있거든요. 기소. 이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은 열심히 수사합니다. 이게 수사 절차랍니다. 수사에서 이 공소장, 종이의 공소, 즉 A는 이러이러한 죄를 잘못했습니다 하고 검사가 종이 한 장에 공소장을 만들어서 법원에다가 넘겨줍니다. 이걸 소를 제기한다.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 법원은 이 기소를 중심으로 이걸 공판 단계입니다. 공판. 즉 재판을 하는 공연히 재판하는 단계다. 공판 단계랍니다. 기소를 중심으로 수사 단계 넘어가면 공판 단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사 즉 수사 단계, 재판 단계 즉
공판 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유죄가 판결을 확정하지 않으냐, 미결 수용자에게, 즉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구치소에 일단 가둬놓죠. 가둬놓고 재판 받을 때까지 차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기소되어 있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를 미결 수용자랍니다. 이 미결 수용자에게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재소자용, 즉 확정된 사람에게 입히는 감옥, 재소자의 옷을 입게 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서 위대하는 인격권, 헌법 17조 행복추구권,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죠. 즉, 아니, 나는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법정에 세울 때 죄수복을 입히냐. 판결 나면 나는 죄수복 입혀야지, 판결 나지도 않았는데 죄수복 입혀서 왜 법정에 세우냐. 이거는 우리 재판의 우리 재판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판결 날 때까지, 결정 날 때까지는 무죄 아니냐. 그러면 지켜라. 왜 미결수인 나에게 죄수복을 입혔냐. 잘못됐다. 그거죠. 맞는 거죠. 그죠?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